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오늘은 문법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초, 중 때 미리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현실적인 조언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영상을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부모님들께서 저는 좀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아이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좀 오픈 마인드 트여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 너 즐겁게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막 즐겁게 공부를 시키셨어요. 많이 강요하지 않고.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 갔는데 중2 때 성적이 딱 나오는 걸 보시고, 아,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했니? 갑자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와? 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막 학원을 보내시고 과외도 막 시키시면서 아이들한테 막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시고요. 정말 즐겁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그래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이왕에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법을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나쁜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법을 일찍부터 시키면 무슨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딱딱하게 수업을 하니, 어려운 걸 뭐 벌써부터 하니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법이라는 건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이잖아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언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이랑 정보를 모아놓은 게 문법이에요. 즉, 그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면 되잖아요. 일찍부터 알고 있어서 지키면 좋은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다 이렇게 모일 수가 없지만 명절 때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초1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진지 드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른들께서 너 뭐하러 그런 어려운 말을 벌써부터 배웠어? 라고 이렇게 혼내실까요?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너 진짜 말 잘한다. 너 어떻게 그런 어려운 말을 벌써 이렇게 배웠니? 말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흐뭇해 하실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고 말이잖아요. 일찍 잘 배우면 계속해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나중에 말을 못하고 이러진 않아요. 말 잘하는 아이는 책도 많이 보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 영어도 일찍 배워서 일찍 써먹으면 좋은 거죠. 그쵸? 고급 어휘를 쓰고, 맞춤법 딱딱 맞춰서 말하는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찍부터. 일찍부터 그런 걸 알면, 아, 잘 배웠네? 얘 정말 잘하네? 라고 하지. 문법도 일찍부터 배운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 제가 문법을 시작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초등학생들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초, 중, 고 이렇게 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 수업할 때 보면 아이들이 가장 이해력도 좋고 암기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쓰는 문법 교재는 생각보다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글씨는 많지 않고 패턴으로 이렇게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을 초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 아, 어렵네, 싫네, 너무 싫다,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법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암기할 게 많아서거든요. 암기할 게 많아서인데, 초등학생용 교재를 가지고 암기를 조금씩 시켜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건 좋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가서 처음 문법을 접한 친구들은 엄청 딱딱하고 설명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려운 교재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부감이 들고 문법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굉장히 쉬운 패턴을 나와 있는 그런 쉬운 교재로 재미있게 문법을 접해서, 자주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하다 보면 암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일찍 시작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법은 중1 때까지 어느 정도 끝내야 해요.
이 말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허걱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문법을 중1 때까지 끝내요? 이 중1 때까지 끝내는 그 어느 정도는 무슨 말이냐면 고등 때 나오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법,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직 몰라도 되는 가정법이랄지 도치구문, 네, 그 정도도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주 어려운 문법을 제외하고는 중1 때까지 몇 번은 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몇 번 돌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수준을 가진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즉 시중에 나와 있는 레벨 1 정도의 수준의 문법 교재를 이것저것 해서 3-4권 풀고 레벨 2인 교재도 한 3-4권을 풀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다 보면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절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다 외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자기 걸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자기 걸로 만들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이라는 게 문장의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중1 때 끝내야 하냐면 영어 문법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다 따로 있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은데 어떠한 부모님들은 초등학교니까 딱 이 정도만, 중학교니까 이 정도만 이렇게 시키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학원에서도 약간 그래요. 초등부만 이렇게 하는 학원들은 딱 초등학생들한테 있으면 필요하겠다라는 그 정도만 가르치고 중등도 그 정도만 가르쳐요. 하지만 아니에요. 영어 문법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중고등까지 써먹고 중학교 때 나온 거 고등까지 쭉 가고 계속 연계가 되는 거지. 레벨 어느 정도의 수준은 다르지만 초, 중, 고등학교 영문법은 다 하나 같은 거예요. 절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초등학생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문법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현실적으로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예요. 현실적으로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네, 맞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려고 영어 그렇게 학원비 들여가면서 비싼 돈 들여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말을 하냐? 저 수능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자,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인데 왜 문법을 공부해야 하냐? 수능 시험에선 문법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45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만 문법인데 왜 문법을 배워야 하느냐? 문법은 문장의 구조 파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45문제 중에 듣기가 17문제고 나머지 28문제가 독해 문제인데 이 독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 안에 푸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져요. 그런데 내가 단어만 열심히 외워가지고 이걸 독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단어가 하나도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문장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법적으로 까다로운 구문이 나왔을 경우에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적으로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인데 이게 다 문법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문법을 미리 제대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일단 첫 번째 중2 첫 시험에서 멘붕이 옵니다. 중2 첫 시험에서 멘붕이 왜 오냐면 중1 때까지 시험을 안 봤기 때문에 중1이 지금 자율학년제죠.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아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험을 본다라고 해야지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2 때 중간고사 첫 시험 딱 보면 왜 멘붕이 오냐면 생각보다 문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서술형은 문장 구조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쓸 수 있고 중학교 시험 쉬우니까 단기간에 단순 암기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암기만 달달달 해가지고 이제 서술형에서 나오는 몇 문장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단어 몇 개만 바꿔서 내도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꾸준히 문법이랑 공부를 해가지고 온 친구들은 이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봤을 거니까 그런 문장을 봤기 때문에 응용력이 생겨서 어떻게 나와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거는 비추하는 건데 시험 기간에 한두 달만 갑자기 학원을 잠깐 보낸다거나 가외를 시키시는 그런 거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중학교 때 그 시험 점수만 딱 잘 보기 위함인데 그런 식으로 깊이 없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가면 1, 2등급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중학교 시험 100점, 90점 이상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단순 암기만 딱 시켜가지고 100점, 뭐 90 몇 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깊이 없게 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갔을 때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등 과정은 내신과 모의고사 둘 다 정확하고 빠른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탕에는 문법, 즉 문장 구조 파악이 엄청 중요해요. 문장 구조가 파악이 다 된 친구들은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직독직해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이게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된 친구들은 너무 문장이 길어지면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될지 이건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고 이 관계대명사 뭘 꾸며주는 건지 정확하게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시간만 흘러가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신과 모의고사 둘 다 독해를 잘해야지만 시험 점수가 나오거든요. 물론 내신에서 서술형이 나오지만 서술형도 결국에는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내신도 모의고사도 둘 다 문법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나 이미 늦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방학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방학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잘 갈 수 없어서 방학 기간이 굉장히 줄었죠. 줄었지만 그래도 한 3주나 한 달 정도까지는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 특강 수업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방학 동안에는. 특강 한 달 수업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력이 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강 수업은 어떻게 보면 엑기스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 나갈 내용을 짧게 요약 간추려서 아이들한테 한번 이렇게 수업을 해주는 건데 그 수업을 한번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을 쭉 들으면 한번 들었던 걸 다시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방학 동안에 특강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훨씬 평상시에 수업 태도도 좋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방학에 하는 특강 수업 저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한테 맞는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려운 수준의 교재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 수준보다 더 낮은 교재를 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어려운 책을 풀다 보면 혼자서 절대로 끝까지 풀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렇게 그냥 답만 보고 이렇게 끝까지 푸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쉬운 책 같은 경우 나 이 정도 풀 수 있네, 이거 쉽네 라고 하면서 조금 풀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이 책을 한 권을 다 끝내게 됐을 때 성취감도 느끼고 나 좀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네 라고 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쉬운 교재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문법 교재가 너무 어렵다. 이 문법 교재에 설명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저는 영작, 라이팅 교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교재를 추천을 하는 영상도 올릴 생각인데요. 이제 영작 교재라는 건 라이팅 교재라고 해서 시중에 서술형 대비형으로 나와 있는 교재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서점에 가서 보고 나서 나랑 맞는 교재를 사야 돼요. 왜냐면 영작 교재도 수준이 굉장히 다르고 나와 있는 그 패턴이 되게 다른데 내가 직접 풀 수 있을 만한 교재를 사야 돼요.
학원에서 쓰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만 혼자서 쓰는 교재는 자기가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그죠? 답만 다 베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작 교재는 설명은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서술형 시험 그런 비슷한 틀로 해서 패턴으로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 교재가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저는 영작 교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 말씀드린 게 문법이잖아요. 왜 문법을 배워야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영어 쓰기, 말하기, 듣기, 독해 다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모든 영역을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바탕에는 문법이 다 기초가 되어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그 영어 인증 시험에 문법이 빠지고 스피킹하고 라이팅, 즉 쓰기하고 말하기가 추가가 된 시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문법이 더 중요해졌어요. 왜냐하면 스피킹하고 라이팅의 채점 기준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야지만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쓰기, 말하기, 듣기, 독해 다 잘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문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제가 올릴 강의들을 좀 더 쉬운 내용도 제가 올릴 생각이거든요. 뭐 초등학생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쉬운 기초적인 문법 강의도 올릴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가서도 영어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